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근무 중인 소아정신과 의사 김한희입니다. 소아청소년의 불면증과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을 7시간에서 8시간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일생의 약 30%를 잠을 자는 데 사용합니다. 그렇게 보면 매우 긴 수면 시간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잘 자야 인생의 3분의 1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은 성장과 발달의 시기에 있기 때문에 수면의 역할이 성인에 비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수면이 왜 중요한지 수면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은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수면을 통해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고 낮 동안 쌓인 피로에서 회복하며 손상된 신체의 기능을 회복합니다. 또한 성장 호르몬과 같은 중요한 호르몬도 잠을 자는 동안에 분비가 되며 소아청소년기의 중요한 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수면은 제2의 학습 시간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뇌는 학습한 새로운 정보를 분류해서 정리를 하고 필요한 정보는 장기 기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한국청소년연구원이 2019년 5월에서 7월까지 초, 중, 고교생 8,2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생들의 수면 시간은 평균 7시간 18분이었습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수면 시간과 비교하였을 때 1시간 이상 적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들의 경우는 6시간 정도 자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의 적절한 수면 시간보다 1시간 이상 적게 자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학습을 수면 부족의 이유로 꼽았는데요. 앞서 설명을 드렸던 대로 잠은 제2의 학습 시간이기 때문에 잠을 쪼개어 공부하는 것은 학습 측면에 있어 결코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충분한 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학습 효율을 올리는 데 있어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아청소년의 대표적인 수면장애인 불면증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적으로나 영적으로 충분한 수면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그로 인해 낮 동안의 활동이 지장을 받는 경우,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졸음이 와서 수업을 듣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 임상적으로 불면증을 고려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양상을 살펴보면 잠들기가 어렵거나 자주 깨거나 혹은 깬 후 다시 잠들기가 어려운 것과 같이 수면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 또는 새벽에 일찍 깨서 다시 잠들기가 어려운 모습을 보입니다. 아동의 경우 불면증은 잠자리에 들지 않으려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잠을 자지 않고 버티려는 행동을 보이거나 잘 시간이 되면 갑자기 책가방을 싸거나 물을 먹으러 가는 등 시간을 끌면서 딴짓을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잠이 드는 것이 어렵거나 수면 유지가 잘 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청소년의 경우 아동 불면증과 비슷한 양상일 수도 있으며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잠을 못 자는 것에 대해 과도한 걱정을 하기도 하며 잠을 자려고 지나치게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려고 할 때 무엇인가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비우지 못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신의 침대보다 다른 곳에서 더 잘 자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잠과 연관된 침대, 침실 등이 불면을 유발하는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소아청소년의 수면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온도, 습도, 차광 등 수면 환경이 적절해야 양질의 잠을 잘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잠을 자는 경우 불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아동의 텔레비전, 스마트폰 사용, 그리고 잠을 자려는 시각에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틀어져 있거나 부모 중 한 명이 늦게 귀가하는 등으로 시청각적, 정서적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이는 아동이 잠이 드는 것을 방해하고 각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아동의 잠자리 일과를 방해하거나 일관되지 않게 대처를 하는 경우에도 아동은 잠들기 어렵습니다. 또한 저녁 식사와 수분 섭취의 양과 시간, 운동을 언제 하는지, 카페인을 언제 섭취했는지에 따라 잠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상시간과 수면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도 불면증이 유발됩니다. 우울장애,
불안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수면무호흡 등 다른 공존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불면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면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의 약 52%는 정신의학적 문제가 공존한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먼저 발생하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수면 문제와 정신질환은 서로의 경과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불면증이 있는 경우 공존하는 다른 정신건강의학과적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처럼 불면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통한 원인의 파악과 적절한 중재가 치료에 있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아청소년의 불면증 치료는 비약물적 치료가 우선시됩니다. 본 강의에서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께서 아이들과 함께 실천해 볼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수면 위생 교육을 시행합니다. 수면 위생이란 좋은 수면을 위한 습관을 말합니다. 적절한 수면 위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말, 주중에 상관없이 규칙적인 수면 기상 스케줄을 유지합니다. 청소년들은 주중 학교 생활로 인해 심한 수면 박탈을 경험하다가 주말에 몰아서 자는 수면 패턴을 많이 보입니다. 주중, 주말 수면 스케줄의 차이로 인해 인위적인 시차를 경험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주중과 주말의 하루 수면의 총 시간이 6시간 차이가 나는 아동은 6시간 시차가 있는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며 생활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많이 자더라도 피로가 풀리기 어렵습니다. 주중과 주말 수면 시간의 차이는 한두 시간 이내로 유지하여야 생체 시계가 흐트러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수면 각성 리듬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자려고 하는 타객 시각 1시간 전부터 밝은 빛과 스크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공조명에 노출이 되면 정상적으로 분비되어야 하는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억제됩니다. 멜라토닌의 분비가 억제되면 잠들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수면 타객 시각보다 늦어도 1시간 전부터는 밝은 빛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저도 외래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 가장 적용이 어려운 항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잠을 잘 못 자는 아이들에게 빛 제한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스크린 사용 시간을 옮길 수 있도록 설득하면 많은 아이들이 수용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반복적으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아침에 자연광을 쫴 수 있도록 합니다. 아침에 커튼을 걷어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걸어서 등교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적절한 시각에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잠이 들기 어려운 많은 분들이 몸이라도 내가 혹사시켜서 잠을 자야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자주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잠들기 3시간 이내에는 운동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숙면을 취하려면 우리 몸의 신부 체온이 어느 정도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늦은 밤에 운동을 하게 되면 신부 체온이 상승하게 되며 적정 수준으로 떨어지려면 6시간 정도 걸립니다. 따라서 늦은 밤에 운동을 하는 것은 숙면을 취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후 4시에서 5시까지가 운동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대입니다. 다섯 번째, 낮잠은 20분만 자는 것이 좋으며 불필요한 낮잠은 피해야 합니다. 잠이 든 후 깊은 수면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20분 내외입니다. 20분 이상 잠을 자게 되면 깊은 수면에 들어가게 되어 제대로 각성이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한 낮잠을 길게 자면 피로물질이 분해가 되어 야간 수면 시 잠이 들기 위한 추진력을 얻기 힘듭니다. 따라서 낮잠은 되도록 자지 않는 것이 좋으며 자게 된다면 20분 내외로 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카페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이 우리의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은 섭취 이후 약 14시간까지입니다. 따라서 오전 10시 이후에 마신 카페인도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엔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에게는 침실은 졸림을 유도하지만 불면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침실이 졸음을 달아나게 합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자극, 우리를 각성시키는 자극, 불면을 일으키는 자극, 예를 들어 침대에서 읽는 책, 사용하는 핸드폰, 침대에서 드는 걱정, 느낌 불안감 등이 있습니다. 내가 잠을 자는 침대에서 이러한 자극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우리 뇌에는 침대와 각성 불면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잘 자려면 침대와 수면과 연관된 자극의 연결고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침대와 수면을 방해하는 자극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침대만 가면 잠이 깬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경우 이 자극 조절이 불면을 호전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치료 지침으로는 졸릴 때만 잠자리에 든다. 침대는 잠을 위해서만 사용을 한다. 20분 이상 잠을 잘 수 없다면 침대에서 나와 졸릴 때까지 침대에 가지 않는다. 침대에서 걱정이 들기 시작한다면 계획된 걱정 시간을 따로 만들어 걱정은 계획된 걱정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에 대한 대표적인 역기능적인 믿음을 찾아내어 수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날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 자야 한다는 생각에 몰입되어 있는 경우 몇 시간을 자야 정상이라는 기준은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자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수행 불안이 생기며 불면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가능한 오랫동안 깨어있도록 지시를 하면 수행 불안이 감소하면서 오히려 쉽게 잠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불면의 결과를 확대 해석하는 사람들은 낮 시간의 피로, 능률 저하, 짜증이 밤에 잠을 못 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기분 능률상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은 불면 외에도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완훈련은 각성 수준을 낮출 뿐만 아니라 신체에 집중을 함으로써 불면에 대한 근심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심호흡법, 복식호흡, 점진적 근육이완법 등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완훈련을 통해 불면증이 있는 아이들이 더 쉽게 잠이 들 수 있고 낮 시간 동안의 불안, 각성 수준을 낮출 수 있으며 스트레스에 좀 더 적절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질 높은 수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지혜로운 선조들은 이미 잠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적절한 수면은 우리의 정서적, 신체적 건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성장, 발달의 시기에 있는 소아청소년들에게 수면은 더욱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불면증이 있다면 이를 가벼운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들은 다양합니다. 원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원인별로 적절한 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질의 수면을 위해 규칙적인 생활이 매우 중요한데 코로나 대유행 장기화로 인해 아이들이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칙적인 수면 기상 스케줄을 유지하는 것도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런 기본적인 생활 규칙부터 꾸준히 지켜나감으로써 양질의 수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격려하고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